자, 체크해봤나요? 틀린 번호 한번 을조려 봅시다. 잠깐만, 여기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 여기 앞에 번호 13번. 겹치는 거 다 지금 겹치는 걸 찾는 거니까 겹치는 거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13번. 아, 13. 자, 맨 앞에 친구 13번만 들렸나? 계속 말씀해 주시면 돼요. (24번) 또 뒤에 12번 22번 중간에 다 맞았고 또 뒤에 22번 끝. 아까 겹치는 거 말씀해 주셔도 돼요. 13번 또 뒤에 17번 이거밖에 없어? 이거만 틀렸어? 겹치는 거 말씀해 주세요. 겹치는 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13번 16번 또 다 끝났어? 여기 앞에 7번 12번 뭐 겹치는 건 그냥 틀린 거 편한 대로 그냥 번호만 말씀해 주세요. 겹치는 건 쌤이 알아서 할게. 19, 20번 23번 19번도 또 뒤에 13번 17번 22 또 13번 14, 16 10 21번 끝. 16, 17 22 끝. 14번 16 19 21 22 끝. 7 이 두 개밖에 안 틀렸어? 나머지 다 겹쳐? 난 말하고 싶지 않다. 또 13, 14, 16 또 요거 말고 다 맞았어. 선생님이 오답 체크를 왜 지금 번호대로 이렇게 여쭤보냐면, 첫째 이제 여러분들 딱 보시면 우리 반에서 뭐가 제일 많이 틀렸구나라는 게 한눈에 보이시죠? 그죠? 임의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질문만 내가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질감이 생길까봐 최대한 많이 틀린 문제부터 먼저 건드릴 거고, 뭐 시간이 또 많지 않다 보니까 전체 다 할 수는 없다 보니 일단은 선생님이 임의로 할 때는 거의 다 할 때, 그러니까 독투 같은 경우는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어가면서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딱딱 얘기해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으니 이제 핵심적인 문제 위주로만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긴 정전기가 너무 심해.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틀린 문제 유형부터 먼저 보면 13번이 눈에 띄네요. 그렇죠? 어휘추론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추론 문제를 풀매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첫 번째 이제 문단의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모든 글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끝맺음이 하나의 주제, 한 문단 안에는
하나의 주제, 이 주제 안에 있는 하나의 요지를 갖고 글을 쓰셔야 돼. 요지가 뭐냐면 글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예를 들어 어떤 전쟁이라는 주제를 갖고 내가 글을 쓸 거야. 그럼 여기 11명의 친구들한테 얘들아 너네 전쟁을 주제로 한번 글을 써봐 했을 때 어떤 친구는 전쟁에서 쓰이는 무기, 뭐 어떤 친구는 역사에 대해서 쓸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전쟁의 종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치? 뭐 전쟁에 관한 글을 쓰자고 하면 진짜 11가지가 나올 수 있을 거야. 각자 다 다양하게, 그치? 그러면 그 11가지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요지글이, 방향성의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요지야. 그래서 1문단 1주제 1요지, 통일성입니다. 그게. 오케이? 하나의 문단은 그 하나의 요지를 가지고만 글을 써야 돼. 글의 의도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첫 문장에서의 소재와 특징을 꼭 잡으셔야 돼. 이게 선생님이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제 1원칙으로서 쓰고 있는 겁니다. 제 1원칙으로서 첫 문장에서 소재와 특징을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 아니면 두 번째 문장에서까지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 자, 방향성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그 소재에 대한 방향성이 플러스로 가고 있는지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지. 요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그치?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분법, 글을 한 주제로 양갈래로 나눠서 인간은, 동물은 해가지고 이분법 구조의 글을 써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내려오고 있는지. 오케이? 그거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여기에 대해서 동일한지 반대하고 있는지, 같은 말로써 이어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다르다라는 차이점을 얘기할 것인지, 요거에 대한 생각을 좀 강하게 하고 글을 읽고 내려가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생긴 주제를, 그러니까 소재와 특징, 방향성을 가지고 글을 쭉 전개해 내려갔을 때 그 의미와 계속해서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계속해서 맞아떨어지고 있는 내용, 같은 말을 반복했을 때 쓰이는 단어가 적절하게 쓰였는지를 보시는 거야. however나 but이 돼서 글이 대조어가 돼서 방향을 바뀌어버리게 된다면 그럼 그 바뀐 방향대로 또 그 문장의 단어를 올바르게 쓴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나가시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단의 통일성을 보기에 기초 체력으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문제가 35번 무관한 문장 찾기 문제예요. 오케이? 왜 그렇겠어? 문단이 걔는 한 6문장 정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많게는 한 8문장, 6에서 8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갖고 니네가 주제를 잡아가는 연습, 그 다음에 각 번호별로 그 주제에 맞춰서 이어서 써내려갈 거야. 그중 하나가 헛소리를 하고 있을 거야. 그치? 그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특징이 뭐겠어? 첫 번째 문장에서 잡았던 소재의 특징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치? 소위 말해 우리가 30번부터 40번 구간 안에서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에 속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그 문제가 문단의 통일성을 보기에는 가장 좋은 문제예요. 오케이?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한 3등급, 4등급 정도에서 내가 기초 체력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친구들은 대의 파악도 물론 중요합니다. 필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주제를 갖고 말을 하는지, 주제, 요지, 주장, 목적 이런 문제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통일성을 보기에 가장 좋은 문제 유형은 뭐다? 무관한 문장 찾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다? 걔는 무관한 문장 찾기지, 얘는 무관한 단어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문장을 볼 수 있는 단어를 볼 수 있는, 얘가 조금 더 디테일하겠죠. 그렇죠? 정확한 해석 안에 정확한 단어가 깃들여져 있어야 되니까.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쌤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소재부터 먼저 잡아봅시다. 첫 번째 문장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No culture is static. 단어를 좀 아셔야 되겠죠. 먼저 부정문이기 때문에 어떤 명사도 동사하지 않다라는 첫째 부정문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static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야? 정적인이란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소재는 culture입니다. culture의 특징은 뭐하대 얘들아? 정적이지 않대.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문장의 특징이 되겠죠.
소재 특징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각각의 개인이나 세대들은 make adjustment. 어제 선생님이랑 독원 잠깐 하시면서 했던 거 기억나니? and는 뭐 할 때 쓰는 장치? 앞에서 했던 문장의 말을 같이 반복할 때 쓰는 장치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1번의 adjustment가 맞다 틀리다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and 앞에 있는 문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동일 조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치? 아,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구나. 동일하다는 걸. 그치? 그 동일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는 거야. adjustment 무슨 뜻이니? adjust 무슨 뜻이야? 조절하다, 적응하다. 그치? 어떤 작품을 각색하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조절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mont라는 전미사가 붙었으니까 얘는 조절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너네들이 no static과 adjustment가 무슨 동의어라는 걸 알아야 돼. 맞지? 맞지? 즉 정적이지 않다는 건 조절한다라는 얘기니까. 그치? 즉 개인이나 세대들이 뭐 한대? make adjustment. 조절을 하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1번 맞게 쓰인 거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야. 두 번째 문장. To cope with the environmental stress. 이 환경적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인간은 can draw on both A and B. 어떤 생물학적 특징과 learned symbol-based behavior patterns 이 두 가지 다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draw on. 그러니까 이 환경적 스트레스 문제점들을 이렇게 다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생물학적 특징하고 learned symbol-based behavior pattern. 그러니까 학습된 상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행동의 반복 같은 것들을 결국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말 좀 어렵죠? 그럼 니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뭐 한다? 개인과 세대들이 조절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구나. 어제 또 이 원칙으로 쌤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니?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또 다른 하나의 문장이 시작됐을 때 중간에 연결사가 존재하지 않다면 이 두 문장은 어떤 말?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나?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무미건조하게 해석만 하시게 되면 문단을 읽을 수가 없어요. 독해가 아니에요. 독해는 해석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해석과 이해가 같이 상충해야 돼. 오케이? 그래야지만 독해가 돼. 독해는 뭐라고? 문단이라고. reading, 독해를 영어로 reading, RC라고 하죠. RC. reading and comprehension이야. 오케이? 이거 잊지 마셔야 돼. 우리가 문단을 보는 연습을 하시는 거지 해석만 하시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해석 한 문장 한 문장 하는 이유는 문장과 문장의 상호관계를 보여드리는 거야. 알겠지? 계속 갑니다. 자, 그럼 in contrast with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뭐 하겠다는 거야? 인간은 그러면 동물과 인간의 뭘 얘기하겠다는 거야? 차이를 얘기하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동물과는 달리 반대로 인간은 human beings, 뭐 animal beings, human beings, 무슨 beings 하면 존재란 뜻이야, being은. 알겠니? 그러니까 인간은 depend on, 뭐에 의존한다? 문화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동물은 안 그런데 인간은 문화에 의존해요. 뭐 하기 위해서? to adapt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맞니? 자신의 어떤 physical environment, 물리적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문화라는 것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adaptive, 조절하는 행동, 적응하는 행동이 뭘 제공할지 몰라? 단기간의 어떤 베네핏을, 이익을 제공할지 몰라. 누구에게? 개인에게. 한 번 더. 그리고 may harm, 해를 끼칠지도 몰라. 환경에. 그리고 be threat. 자, and 또 나왔네? 또 뭐가, 여기서 be는 누구랑 병렬 구조야? 함과 병렬 구조죠. 그쵸? 그러니까 해를 끼치기도 하며 be a threat. 위협이 되기도 한다. 똑같은 말 반복. 함과 be a threat가 역시 동의어. 누구랑 연결된? and랑 연결된.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다 볼 수 있는 거죠. 장기간의 어떤 그룹의 어떤 생존 이런 것들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환경에 해를 끼치기도 하고 그룹의 생존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 계속 같은 말 반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올렸나?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요, 남성들과 여성들은 may manipulate, 조작할지 몰라. 환경을 뭘 달성하기 위해 secure economy, 안정적인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을 조작할지 몰라. 하지만 벗의 대조성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벗 나왔다고 해서 뭐 방향 무조건 뭐 억지로 바꿔야 된다. 방향 특징의 단어들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희소성 있는 자원, 부족한 자원들이 may be depleted, 고갈될지 몰라요. 또는 destroyed, 파괴되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환경을 뭐 하게 된다? 조작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화적 적응이 in human evolution, 인간의 어떤 진화 속에서의 문화적 적응이 may be important, 중요하지만 필자가 강조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주절에 있다. 얘들아 잘 들어라. 지금은 while절을 쓰고 있지만 while이 뭐뭐하지만의 의미로 쓰이게 될 때, 뭐 예를 들어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처럼 비록 뭐뭐할지라도 이런 표현 있잖아. 그치?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뒤에 있는 주절의 내용을 강조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정규가 아무리 뚱뚱할지라도 그는 재빠릅니다. 그럼 필자는 뚱뚱하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재빠르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재빠르다잖아. 그치? 뚱뚱하다는 굳이 왜 얘기해? 기분 나쁘게. 왜? 강조하려고. 오케이? 뚱뚱한데도 빨라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강조를 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고 진짜 강조 포인트는 누구야? 얘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문화적 적응이라는 게 중요할진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문화적 특징이나 패턴, 반복들이 adopted, adapt와 철자 유사 단어다. adopted 무슨 뜻이죠? 채택하다, 입양하다. 오케이? 채택합니다. 채택된 인양. 미안. PP였죠? 이렇게 ed가 뜬금없이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건 이따가 쌤이 구문 시간에 쌤이 잠깐 수업할게요. 요거는. 자, 어쨌든 채택된 그런 패턴들이 may be 뭐 할지 몰라? maladaptive. maladaptive. 요것도 얘들아 adaptive 앞에다가 mal을 붙인 거야. mal. M-A-L. 펑션이 이제 기능이란 뜻이잖아. 기능. 펑션 앞에 mal을 붙게 되면 malfunction. 하면 오작동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역시 부정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적응을 하는데 그 채택된, 물론 문화적 적응이 중요하겠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문화적 특징이나 패턴들, 채택된 패턴들은 뭐 할지도 몰라? 적응이 잘 안 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적응을 방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니네 지금 나는 스푼, 칼, 이렇게 젓가락 잘 쓰는 애인데 갑자기 인도 여행을 한대. 그치? 거기서 보니까 막 밥을 막 조물락 거려서 막 이러고 먹어. 그리고 막 이렇게 닦아. 뭐 손 물 닦고 이러고. 못 참겠지, 그치? 잘 참는구나. policies. 정책들은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문장이 여기 뭐 한다고 해서 조작된다고 했지. 환경을 조작한다고. 그래서 자원이 여기에서 부족하면 어떻게? 부족하고 하지만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하지만 고갈되거나 파괴되기도 해. 조작된다, 고갈된다, 파괴된다. 이 대조성으로 맞게 쓰인 거고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충분히 얘기했죠. 뭐 문화적 적응이라는 게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적응을 방해할지도 모른대. 그래서 뭐를 overpopulation. population이라는 인구 앞에 over가 붙었어, 얘들아. 그럼 과잉이라는 뜻이지, 그치? 인구 과잉을 낙담시키는 정책은 또 unequal distribution of food, 음식의 분배인데 무슨 분배? 부당한 분배, 공평하지 못한 분배, 그리고 핵 무기 같은, 그리고 nuclear arms race, nuclear arms race 하게 되면 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종들, 그리고 오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낙담시키고자 하는 정책들이 본동사 여기 있네요. may be maladaptive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뭐 한다고? 잠깐만. 안 좋은 것들이잖아. 과잉 인구, 부당한 분배, 음식의 분배, 핵무기에 대한 인종과 인구. 이런 것들을 낙담시키는 건 좋은 거잖아.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그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읽어야 돼. 디스커리지는 낙담시키다지만 부당한 것들을 낙담시키는 정책이 오히려 maladaptive해야 돼. 말 돼, 안 돼? 안 되잖아, 지금 발음.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뭐야? 디스가 아니라 인으로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치? 안 좋은 것들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우리에겐 적응이 된다,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이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 특징을 잡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셔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연습을 하셔야 돼, 이제. 그냥 학원에서 뭐 앞으로도 쌤이랑 같이 많이 볼 거야, 이 문제 유형은. 그러니까 문제 유형 보면서 저 유형은 저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끄덕끄덕 하다가 결국 시험장에서는 옛날 자기 버릇대로 문제를 풀면 이거는 완전 나가리야, 나가리. 결국 열심히 공부해 놓고선 진짜 연습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 그 시험장에서 선생님이 뭐 하라고 했었는데 이러지 마시고 평소에 소재 특징 잡는 연습하시고 방향성 잡는 연습하시고 그 단어 연습하시고 오케이? 이걸 계속 연습하셔야지 그 연습한 게 시험장에서 고스란히 뭐 되는 거야? 반영이 되는 거야. 발현하는 거지 그때. 알겠니? 그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도 같이 볼까요? 때때로 the adjustment, 그 조절 자체가 사소해. 되게 사소하기도 하고 어떨 땐 major, 주요하기도 하죠. 크기도 하죠. 그리고 ties with the past, 과거와의 어떤 그 유대감, 연대기가 깨질 수도 있어.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may inherit, 그것을 물려받을지 몰라. Not a new edition, 새로운 버전이 아니라 but revised edition of culture. 문화의 새로운 버전이 아니라 어떤 고안된 버전, 좀 이렇게 수정이 된 버전, 이런 버전 같은 것들을 물려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리 들리니? 나 이거 전기 충격 받고 있어 지금. 나 미치겠네. 아무튼 여기 나만 다른 선생님도 여기 오시면 막 정전기 나니? 아니야? 왜 나만 그러지? 아무튼 그래서 5번도 자연스럽다는 거, 세대들이 물려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문제 지난 거부터 갑시다. 16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문제 유형의 좀 다양성을 위해서 좀 더 난도 있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거에 대한 어떤 방법 자체를 한 가지로 좀 축약시켜 놓을 필요가 있어. 이제 그 방법대로 고스란히 이어 나가야 되니까. 얘 좀 빨리 가볼게요. 소시올로지컬. 어떤 사회학적 눈이 빠르게 봅니다. 데디아를 봅니다. 사회학적 눈이 뭘 보냐. 사실 빈칸이 중반부에 있을 때는 우리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연 설명은 항상 뒷문장 담당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some people부터 요 뒤에 있는 내용, 특히나 또 여기 누구 보여? 아유 감사합니다. 빈칸 문장 다음에 for example이 있으면 어떤 느낌이야? 내가 말한 빈칸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죠. 어제 일반화 구체화 그 짧은 시간에 쌤이 좀 얘기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고 이제 지금부터 구체적인 얘기 하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전 문장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정답의 근거는 당연히 아래쪽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아직 2학년 이제 시작인데 편법으로 공부하지는 않아야 되겠지. 그치? 대신 여러분들이 힘줘서 읽어야 될 부분은 어디다? 아래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글 전체 읽는 연습하세요. 알겠죠? 나는 여러분들 지금 고3 뭐 9월 모의고사 지금 치르고 나서 이 2달 남은 수험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치? 이 정도 수준의 질문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다 읽고도 풀 수 있어요. 그 단어의 방향성만 잡고도. 알겠어?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이렇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읽는 연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어쨌든 사회학적 눈이라는 건 빠르게 데리아를 본대. 자, 우리는 종종 까먹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제한적이다라는 걸 까먹습니다. By our environment. 우리 환경에 의해서. 미스는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는 신화잖아. 신화. 그치? 옛말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미스가 어떤 의도로도 쓰이냐면 그죠? 그리스 신화, 단군 신화. 단군 신화 아세요? 단군 신화?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서기 2026년에 살고 있지만 이거 누구 기준이야? Before Christ and AD니까 뭐야? 예수님 이후를 우리는 지금 2026년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 저리 가. 그거보다 2배 사신 분이 있어. 누구? 단군 할아버지죠. 그거 아직 세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단군
우리가 10월 3일을 쉬잖아. 개천절이라고. 개천절이 막 하늘이 열리는 날 뭐 하지만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형성된 날. 삼국시대보다도 전 막 고조선 시대 때 그때부터잖아. 그렇지? 그게 10월 3일이라고 하는데 당군시나 하늘에서 흰 수염의 할아버지가 내려와 호랑이와 곰에게 동굴 들어가서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으라 그러고 호랑이는 애따 뭐랬다 하고 나오고 곰은 그걸 참아서 갑자기 여인이 돼. 그래서 당군 할아버지랑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우리입니다. 우린 지금 뭐 니네가 지금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러고 있잖아 지금. 콧구멍 벌렁거리겠어. 그치? 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잖아. 안 그래? 이게 아마 4300 몇십 몇 년 전 얘기일 거야 아마. 4300 막 그 년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4300년. 우리 혹시 반만년 역사 들어봤어요? 대한민국의 반만년 역사. 아직 반만년 되려면 300년 더 있어야 되거든? 4300 몇 년 가지고 600년 600년이구나. 근데 그거 갖고 지금 우리는 반만년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TMI. 그러니까 미스는 결국 뭐야?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미스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그런 생각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miss that we as individual 이 전체가 주어로 보시면 돼. 동사 여기 있잖아. 그렇지? 우리의 어떤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permit society 사회에 permit하게 되면 스며들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사회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문장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환경 때문에 제한적이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결정한다는 생각은 결국 사회에 스며들고 있다.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런 개인주의적 관점으로부터 인지 아닌지 우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결국 뭐에 달려있다? 주로 on 어디에 달려있다?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니 우리의 선택은 제한적이며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건 우리이고 그렇지? 결국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가 결정한다. 뭐 이런 내용 되겠네요. 자, 그것도 예시를 들겠대.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할 얘기는 일반화로 다 얘기했어. 나 지금부터 무슨 얘기할게? 구체화 얘기할게. 오케이? 자, 예를 들면 우리는 들어요. 뭘 드냐? 이런 말을 들어요. Anyone who works hard, 열심히 일하는, 충분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can make it. 우리 make it이란 말 무슨 말이죠? I made it. I made it 할 구어체에서 I made it 할 때 무슨 말이야? 나 해냈어. 성공했어. 이런 말이야. 이게 그 의미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듣죠. 충분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예를 들어 듣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의 눈은 빠르게 빈칸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성공한다? 사회학자 입장에서는 그걸 빈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맞아요. 지금 딱 읽어봤을 때 빈칸의 근거는 잡기가 힘들죠. 그래서 빈칸 아래쪽에 힘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사회학자는 빠르게 빈칸을 보는데 일부 사람들이 have fewer hurdles and more opportunity.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fewer hurdles 하기도 하고 우리 수식어 fe가 붙게 되면 어떤 의미죠? fe가 붙게 되면 거의 없는 이란 뜻입니다. 거의 없는. 오케이? 그래서 장애물이란 뜻이죠. 장애물이 거의 없기도 하며 좀 더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허들이 없기도 하고 기회를 더 많이 얻기도 하며 예를 들면 두 학생을 한번 예시로 들어봅시다. take 명사하게 되면 명사를 예로 들어봅시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똑같은 수준의 innate intelligence, 그러니까 innate는 우리가 선천성을 의미할 때 쓰는 거죠. 내면의 지성, 그러니까 갖고 있는 지성의 수준이 똑같이 갖고 있는 두 학생을 한번 예시로 들어봅시다. 둘 다 열심히 해요. 하지만 공통점은 있는데 차이점은 한 명은 goes to school where students are expected and encouraged to apply to selective college. 그러니까 선택적인 어떤 대학에 apply, 그러니까 등록을 하도록 장려를 받거나 기대되어지는 학생. 그런 학교에 가게 되었고 the other students는 goes to a school. 학교에 갔는데 어떤 학교? 선생님이 집중해. 뭐에? Preventing kids from dropping out of a high school rather than on getting them to selective college. 어떤 선택을 하게 돼서 가는 대학이라기보다는 rather than 또 나왔네.
이거라기보다는 어디에 집중한다?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로부터 드로핑한 학생들이야. 그러니까 뭐야? 자퇴한 학생들. 그렇지? 자퇴하는 것을 막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 이 두 학교의 학생. 그럼 필자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야? 서로 innate intelligence, 지성은 서로 똑같아. 하지만 가는 대학교가 서로 어떻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필자는 여기에서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떤 조건의 차이점? 같은 능력에 대한 차이점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꼴이잖아. 그치?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한 해석은 하지 못하셨더라도 이런 느낌은 가주셔야 돼. 어떤 느낌? 여기 왜 이래? 여기 오전 수업도 있었니? 내가 첫 수업이니? 다음 선생님 있니 여기? 선생님도 혹시 수업할 때 좀 봐줘. 나만 이런 거야? 똑같은 수준의 학생인데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공통점 얘기하는 거야. 동일성. 그치? 근데 원과 디아돌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건 뭐? 차이점. 반대. 그치? 동반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필자가 얘기해주고 싶은 포인트는 뭐야? 같은 능력에 다른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빗대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레고르조 딱 이해해 주신다면 정답은 같은 능력에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도 얘기한다. 이런 얘기 내용이었죠.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chances are 요 구문 하나 알고 갑시다. 요 chances are 컴마 찍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지울게. 원래는 이런 구분입니다. chances are that 주어 동사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 주어가 동사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 같은 표현으로는 뭐 있죠? It is likely 투부정사나 혹은 대절. 이게 뭐 more likely, less likely, most likely 해서 가장 가능성 높은, 덜한, 더 높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이런 패턴으로도 많이 씁니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학생이 may not even aware of all the schools to which the first student applies. 첫 번째 학생이 등록한 학교보다 많은 것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정답이 어떤 내용이냐,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문장을 우리가 찾아주셔야 되거든. 사회학자들은 빠르게 뭘 본다? 1번 individualistic perspective, 이러한 개인적 관점이 뭐가 된다? 와, 말이 좀 어려웠어. 그치? It's flawed. flawed가 무슨 뜻이에요? 결함이란 뜻입니다. 결함. 그치? 그러면 이게 개인적 관점, 이러한 개인적 관점의 perspective가 is flawed.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문장 한번 볼래요? 그나 그녀의 making it, 성공할 가능성 자체가 똑같지만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개인적인 관점 자체가 서로 차이가 클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노력할지라도. 요 구문.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던 문제. 우리는 try to understand,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How society operates, 어떻게 사회가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No. 관점 자체가 도움을 줄 거야. 우리가 뭐 하도록? Choose a better school, 더 나은 학교를 선택하도록. 요거는 이제 더 나은 관점 자체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4번 different theories ask different questions. 다른 이론 자체가 다른 질문, 뭐에 대한? 교육에 대한 다른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이죠. Your life, 너의 삶이 can correspond. correspond가 무슨 뜻이냐? 상응하다라는 뜻입니다. To individualistic perspective. 개인적인 어떤, 그쵸? 미안.
그래서 너의 삶이 뭐에 상한다? 개인적인 어떤 관점에 똑같이 상응하게 된다. 이것도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개인적 관점이 서로 간에 결함이 생긴다라는 말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능력이란 차이는 동일한데 서로 다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건 아까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거야? 개인이 맞추고 있는 학교의 집중의 포커스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은 같아도 자기가 어떤 곳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조금 더 나은 학교, 덜한 학교를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적 관점이 그만큼 부족하게 된다라는 의미로서 이 글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19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9번. (19번)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이제 순서나 삽입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능 출제 기간인 평가원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뭐냐면 이번 수능이 엄청 어려웠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런 거 있잖아. 니네 유튜브 영상 보면 선생님은 또 알고리즘이 그쪽으로 많이 떠요. 그 수능 관련 뭐 이렇게 입시 영상 이런 거 보다 보니까 맨날 그런 거 나오죠. MBC나 뭐 이렇게 SBS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따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뭐 영국의 어떤 대학교 교수가 우리나라 수능 시험지를 보고 이거 실전 영어에서 쓰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모국어를 쓰지도 않는 대한민국 고3 수험생들이 이런 문제를 푸냐. 그럼 니네는 그런 영상 보면 어때? 또 막 그런 거 있잖아. 한국에 사는 막 뭐 고려대 어학당에 있는 막 흑인 막 백인 다 와가지고 막 34번 문제 풀면서 오 마이 갓 뭐 이게 무슨 뭐 영어 문제냐면서 막 이 빈칸 추론에 대해서 넘버 2 그럼 이제 막 오마이갓 하면서 지네들이 막 학을 떼잖아. 아 진짜 실전 영어 이러지 않아 하면서 이제 막 우리를 막 위로해 주지. 그러면서 이제 댓글은 뭐 있어? 봐봐 대한민국 입시의 현실이야. 이러니까 노벨상 하나 안 나오지. 막 이지랄 하면서 막 댓글 달잖아. 그지? 야 그럼 반문 던져봐. 그럼 우리 국어 영역 다 만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니네 국어 영역에 비문학에서 쓰이는 그 전문 용어들 니네 다 쓰니? 안 쓰잖아. 그지? 그러면서 무슨 영어라는, 아니, 입시 영어를 뭐라고 해서 내가 긁힌 게 아니고요. 웃기잖아. 나는 그런 영상 보면 웃겨. 당연히 모르지. 모국어를 쓰는 걔네들은 그걸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논리를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지침서를 내려요. kais.re.kr 가시잖아. PDF 파일로 내가 수능 문제 왜 이렇게 낼 거야 하고 내는지에 대한 포부를 거기다 적어놔. 영어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야. 순서 삽입 맨날 어려워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제 이거를 선생님들이 야 이게 평가원에서 지시하는 얘기인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가르쳐주면 아 저게 저렇게 쓰이니까 보인다라는 느낌이 드셔야 되는데 애들이 그냥 다짜고짜 있는지 없는지 막 그거부터 찾고 막 얘가랑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이러면 좀 많이 힘들어져요. 진짜.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지침서를 내린 겁니다. 해석 중요하죠. 근데 니네가 이걸 해석하지 다 못하셨더라도 어떤 단어의 속성 그리고 연결사, 대명사, 지사, 관사에 맞춰서 그 글의 흐름을 잘 이어낼 수 있느냐 그 능력을 보는 시험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나 혼자 긁힌 건가? 그런 영상 보시고 너무 막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막 비관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첫 문장 리서치가 소재였고요. 리서치의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사회학자들은 정의를 내립니다. 벌써 끝났어? 우리 뭐 했다고? 과정으로서 데이터 수집이야. According to the careful plan. 주의 깊게 계획을 세우고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것을, 세상에 있는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리서치 해보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내용 끝말잇기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research의 정의라는 것은 might seem different from, 다를지 몰라. 그럼 무슨 얘기 하겠다는 거야, 얘들아? 무슨 얘기예요? research의 차이점 얘기하겠다는 거잖아. 선생님 뭐라고 했죠? 첫 문장 소재 특징, 두 번째 문장 방향성 잡을 때 니네가 그 방향성 안에서 뭘 찾아주셔라? 긍정으로 보고 있는지 그 소재를 부정으로 보고 있는지 혹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자고 먼저. 알겠지? 자, 그럼 뭐야? 리서치의 정의는 달라 보여. 뭐와? 네가 been asked, 요청받아. 뭐 하라고? 과거에 하라고 요청받았던 리서치와는 달라. 이 말인 거야. 아,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리서치와 진짜 리서치의 정의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다음 내용 궁금해 죽겠지. 그렇지? 좀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왜냐면 쉬는 시간 뺏을까 봐 오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쌤이 요거 하고 구문 수업 바로 이어서 할게요. 알겠죠? 자, 아까 했던 거 좀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올해 한번 진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번 발버둥을 쳐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나마 추우니까 뭔가 긴장된 움츠려든 뭔가 힘이 있을 거야. 근데 이제 4월, 5월 생각해봐. 4월부터 이제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학원은 아마 나처럼 열 많은 선생님들은 4월 중순부터 에어컨을 틀기 시작합니다. 공기가 조금 이제 선선해야 되니까. 와, 5월 행사 많고 이제 시험 끝나고 그때까지 어떤 긴장감으로 공부하는데 6월 되고 7월 되면 이제 퍼지기 시작해요, 애들이. 이제 막 책상에서 퍼지고 아우 늘어지고 막 진짜 그 더운 느낌 있잖아. 그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올해 그걸 견뎌내서 공부하는 연습을 좀 어느 정도 해보시면 내년은 이제 고3이잖아. 그지? 내년 오늘은 또 고3이라는 이름 하에 있을 거야. 그럴 땐 그때 극복하는 방법을 그걸로 견뎌내셔야 돼 또. 생각보다 힘들어요. 뭐가 쉽겠습니까? 쉽다고 말한 적은 없고 그냥 남들 안 하니까 니네가 조금 더 하잖아? 그럼 그게 결과로 보여질 거야. 진짜.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마음 단단히 한번 먹어보세요. 좀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잠시 깼나요? 자, 한번 볼게요. 요거 하고 바로 이제 구문 수업, 쌤 프린트 안 갖고 왔다. 프린트 바로 갖고 와서 수업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박스에서 본 거 이제 순서 추론은 끝말잇기야, 결국. 그래서 이제 박스 글에 있는 내용, 연대직원은 이따 선생님 또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박스 뒤에 이제 기본적 개념만 설명드리면 요 마지막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뒷받침한다는 건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던 쌤의 이 원칙. 문장이 끝나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됐을 때 아무런 연결사가 없다면 그 연결사가 없으면 그 둘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원칙으로 삼고,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관사가 A, B, C에 따다다닥 붙어 있으면 그 흐름대로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어주시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얘를 뒷받침할 수 있는 A, B, C 첫 문장을 읽으시고 얘와 같은 얘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벗이 됐든 아무것도 없든 뭐 지시사로 봤든 연결을 해서 연결되는 걸 먼저 찾아주신 다음에 뭐 예를 들어 B가 처음이다 라고 했을 때 역시 B 전체를 다 읽으시고 또 B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A와 C 중에 또 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끝말잇기를 하는 거거든. 이제 그 연습을 또 많이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박스 내용의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리서치의 정의라는 건 우리가 과거에 했었던 리서치랑은 다르다라는 얘기로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함에 있어서 A번부터 보시면 this case. 케이스 무슨 뜻이니? 상자, 경우, 사실, 소송. 상자, 경우, 사실, 소송. 당연히 여기에서는 경우로 쓰였겠죠. 경우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예시를 얘기하는 거야. 상자,
사실, 경우, 소송. 아, 내가 경우부터 했나? 상자, 사실, 경우, 소송.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소송이라는 뜻도 많이 써요. 법정에서 케이스는 소송입니다. 소송. 상자, 사실, 경우, 소송. 그래서 어떤 경우를 얘기할 때는 예시를 받아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그 예시 안에서 prior source are indeed important. 이전의 자원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지금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앞의 내용에 이걸 예시로 보는 것도 이상한데 이걸 예시로 봐도 뭔 소리야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A번은. 그치? 그러니까 A번은 X입니다. 선생님, 저는 A번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B부터 보고 C부터 봤는데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근데 선생님이 A번을 굳이 읽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B든 C든 먼저 나온 애다라는 걸 판단해도 나중에 어차피 읽을 거거든. 오케이? 물론 경우의 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시간 줄이는 용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BC부터 먼저 읽어. 왜? CBA일 가능성, BCA일 가능성. 왜? B와 C에서 승부 보는 경우가 벌써 경우의 수가 40%이니까. 오케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난 편법 가르치러 여기 온 거 아니야. 알겠지? 제대로 보라고 이제 니네들을 여기에서 지금 수업하는 거지. 편법 가르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니네가 있다가 CAB가 될 수도 있고 BAC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중간에 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다 읽는 연습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닌 건 확실히 아니라고 판단하고 내려오세요. 아, A번이 연결되는 것 같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보류, 세모. 알겠니? 동그라미, 세모, X. 그것만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B번에 뭐 나왔습니까? 번 나왔습니다. 얘들아, 아까 우리 하지만이라고 이제 뭔가 방향성을 다르게 얘기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박스클 첫머리에서 different 아까 네모칸 쳤었지, 그치? 차이를 얘기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그치? 요 글의 흐름상 뭔가 A를 얘기하고 B로 넘어갔을 때 그 교두부가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 안 들어? 차이점을 얘기할 거니까, 그치? 일단은 but 과학적 연구라는 것은 요구합니다. 네가 뭐 하도록? Move beyond being only a consumer of knowledge and 지식의 소비자만 되는 것 너머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식만 알고 때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지식을 아는 것 그 너머로 그 이상을 갈 수 있도록 요구하며 그리고 좀 더 지식의 생산자가 되게끔 요구합니다. 여기서 become은 아까 move와의 병렬 구조가 되겠죠.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구라는 정의에 대해서 끝맺음을 박스글에서 하고 있었는데 벗 뒤에 과학적 지식에 대한 이야기 뭐 그렇다면 이어진다면 이어질 수 있겠죠. 소재의 변경, 대조니까. 그렇지? 앞에 리서치를 얘기했다면 벗 뒤에는 scientific knowledge를 얘기했구나. 뭐 연결이 안 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모. 예를 들어 그러면 상하이 개념인지를 또 판단해 보셔야죠.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 많은 학생들이 complete, research, 소재 나왔다. 연구를 완수합니다. 연구 프로젝트, 리서치 프로젝트를 완수합니다. 뭘 기반으로 돼서? 전적으로 on source, 자원을 기반으로 둬서 어디에서 찾아지는? library online, 뭐 도서관이나 온라인상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어떤 자원 같은 것들을 전적으로 기반을 두어서 리서치 프로젝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꼬리물기에서 소재를 그대로 갖다 쓴 건 누구였니? 하위 개념의 리서치 아니야? 정의로서 니네가 알고 있는 우리가 여태까지 과거에 하자고 했던 리서치와 실제 리서치의 정의는 달라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 즉 우리는 이렇게 하죠. 그지? 리서치 할 때 이렇게 하죠. 라이브러리랑 온라인을 기반 두어서. 그치? 우리 얘기를 시작으로 하네. 그치? 그럼 시작점은 누구로 잡아야 된다? C로 잡아야 된다. 왜? 소재의 하위 개념 잡았지. 그치? 구체적인 얘기로 우리 대신 many students를 썼으니까 요걸 베이스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C번의 마지막 내용까지 읽어주시고 이 마지막 내용의 끝머리를 끝말잇기로 할 수 있는 B 첫 문장, A 첫 문장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C번 먼저 읽어볼게. 그래서 우리가 carry out은 conduct의 의미죠. 수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when 접속사 다음에 ing나 pp 나오게 되면 우리 분사 구문이라고 하니까 ing 할 때, pp 될 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 뭘 수행할 때? 그러한 프로젝트, 즉 라이브러리와 온라인에서 찾아지는 그 자원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하게 될 때 You were a consumer. 넌 지식의 소비자죠. 여기서 소비자가 되죠. 그렇죠? 그 지식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니까. 즉, a person who finds knowledge. 지식을 찾는 사람. 어떤 지식? 이미 존재하며 그것을 사용하는 그러한 지식의 사람 말입니다. 동격이 되겠네. 그치? 지식의 소비자, 즉 사람 말입니다. 명사와 명사 동격이네요. 그쵸? 그래서 뭘로 끝나? 후절의 수식어로 끝나는 거죠. 그쵸? 동격입니다. 즉 너는 그 정보의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됐나요? C번에 우리가 하고 있는 리서치라는 것의 기반은 뭐다? 정보의 소비자. 그 정보를 사용하면서 리서치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A번으로 가서 그 경우는 이제 누구로 받아야 되겠어? 정보의 소비자의 경우 이전의 자원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To this research process. 이러한 어떤 연구의 과정에 걸쳐서 A번 나쁘지 않은데? 즉 아직 안 끝났어. But 하지만 사회학자에게는 the use of prior resources 이전 자원의 사용은 is only one step 한 단계일 뿐이야 in the journey of new knowledge 새로운 지식의 여정 안에서의 한 단계일 뿐이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자 하는 내용을 this case로 하는 거니? 이와 같은 경우는 새 지식을 만들어내는 여정의 한 단계일 뿐이래. 그럼 얘는 지금 정보의 소비자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자의 프로듀서, 생산자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 부연 설명은. 그치? 우리의 끝은 뭔데? 정보의 소비자인데. 그치? 그럼 A번은 방향성이 아니 다르네. 그러면 그 다른 방향성의 시작점은 누가 돼야 돼? 벗이 돼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 포인트가 생기는 거야. 그치? 원래는 우리가 하는 학교에서 하는 리서치는 정보의 소비로서 그 리서치의 연구를 하는 건데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뭘 요구해? 네가 그 소비자 이상이 되는 걸 원해. 즉 지식의 생산자가 되길 원하지. 그 경우가 바로 뭐다? 새로운 지식의 한 여정의 단계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뭘로 가신다? 그래서 CBA로 가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너무 디테일하게 해서 이게 이제 시간이 이제 문제 푸는 속도 시간이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시고 좀만 기다리세요. 프린트 가져올게요. 따가워. 랭크 77 시간인데 오늘은 랭크 77 수업은 안 하고 랭크 77 수업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오늘은 인프라 수업이라고 해서 기반 수업을 먼저 할게요. 지금 나눠드리는 프린트는 선생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5대 원칙이라고 해서 지금 나름 선생님이 PPT가 조금 실력이 부족해서 일단 나름 만들어 봤어요. 이겁니다. 보셨나요? 요걸 채우는 수업을 할 건데 요걸 띄워놓은 이유는 요거를 이제 설명드리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판서로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글쎄 선생님이 강사 생활을 이제 올해로 벌써 17년이 됐네요. 선생님도 이 일을 한지.
많은 학생들을 봐왔고 막 했는데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물론 좀 부족한 친구들도 되게 많았죠. 근데 이제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부족한 친구들에게 뭔가 내가 던져줄 게 없을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가르쳐 줄 수 없을까? 한 덩어리로 그냥 요즘 같은 도파민 시대에 뭔가 단기적으로 영어는 이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쌤이 한 시행착오도 좀 겪으면서 한 1, 2년 사이에 한번 쌤이 고착화 시켜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장입니다. 지금 문장 구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쭉 써본 거고, 그러니까 문장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이 자리가 무슨 자리야? 그리고 그 문장 외적으로 동사 외적으로 다른 동사가 나오면 걔는 동사가 아니니까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할 거야. 걔네들이 이거고, 그럼 이거의 품사적 역할들이 있을 텐데 이 품사적 역할들이 언제 이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면 영어에서는 자리를 알아야 돼. 그 자리를 알기 위해서 이제 자리를 알았으면 이제 그 품사가 하는 역할의 청크워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절이라고 하죠. 명사구, 명사절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구나 절을 우리가 영어로는 청크워드라고 합니다. 그 뒷페이지 보면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또 이렇게 마무리를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중학교 정도 수준의 어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다면 이해할 수 있겠다. 라는 심사로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네들 랭크 77 수업을 이제 서술형 수업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어법 서술형 구문이 이제 통합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랭크 77 수업을 하기 전에 내가 이제 너네들과 문장을 같이 써볼 건데 이 문장을 쓸 때 우리가 이 사실만을 기억하고 이 프레임을 기억해서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쌤이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알겠죠? 오늘 첫 시간이니까 마음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시간부터 랭크 77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요거에 대한 고찰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거기 선생님이 문장의 구성이라고 해놓고서 맨 위에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빈칸이다 이렇게 하고 뭐 5점이라고 써있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시험지용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영어에서 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어는 딴 게 필요 없습니다. 자리입니다. 자리. 수능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29번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어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장의 기본적인 틀을 아셔야 내가 은느니가를 어디에다 붙일지, 을를 에게를 어디에다 붙일지가 판단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문장의 틀을 좀 아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이걸 영어로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오케이? 이걸 영어로 만든다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I love you. 이렇게 쓰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죠? 우리나라 말은 조사라는 개념이 있어서 명사 뒤에다가 이렇게 조사를 붙여요. 은느니가 을레레게. 그치? 대표적으로. 이렇게 명사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듭니다. 의미 덩어리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이 조사 덕분에, 덕분이라고 할게. 조사 덕분에 이 말을, 이 세 덩어리,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이 세 덩어리를 아무렇게나 뒤섞어도 말이 다 전달됩니다. 내가 널 사랑한단 말은 다 똑같이 전달돼. 사랑해, 나는 너를. 너를, 나는 사랑해. 나는 사랑해, 너를. 너를, 다 했나? 사랑해, 나는. 어떤 느낌인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널 사랑한단 말은 어떤 방향으로 섞이든지 간에 다 말이 전달이 됩니다. 쌤이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영어는 안 그래. 그치? 마침 또 세 덩어리네? 세 단어네? I love you가 내가 널 사랑한다는 말로 전달이 되려면 you, love, I 말 되니 안 되니? 안 됩니다. 그죠? 조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 쟤는 조사 대신 각자 주격, 목적격, 소유격 다 다르죠? 그죠? I, my, me, mine. 그지? 다 다르죠? love, I, you. 역시 말 안 됩니다. 그죠? 명령문이야? I, you를 잠깐만. 그래서 어쨌든 꼭 내가 널 사랑해란 말을 전달하려면 I는 이 자리, love는 you는 꼭 이 자리를 매김해야 내가 널 사랑한단 말이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영어는
자리가 생명이야. 그 자리가 품사를 결정해 줍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베이스로 오늘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I love you 보니까 품사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문장은 그럼 뭘로 이루어져 있어? 명사, 동사, 명사로 이루어져 있네. 그치?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고착화돼 있을 거야. 그래서 문장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명, 동,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걸 먼저 생각하시고 당연히 얘는 명사, 얘는 동사, 얘는 명사. 혹은 이 자리에 이형식 동사에 따라서 형용사도 올 수 있겠죠? 형용사. 얘가 이제 보어라고 하죠, 이걸. 그래서 이걸 우리가 품사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주어, 본동사. 얘를 우리가 목적어나 보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얘만 영어로 썼네? 얘를 주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요 뒤에다가 은, 는, 이, 가를 붙일 수 있는 거야. 왜? 동사 앞에 주어로서 명사가 있으니까. 얘 뒤에 우리가 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얘를 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형용사 하다, 명사 이다. 알겠니? 그리고 우리 본동사를 일컬어 다로 끝날 수 있는 건 한 문장에 뭐밖에 없어? 본동사밖에 없어요. 그죠? 그 본동사를 우리가 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써놓으세요. 거기 중간에 문장 구조 위에 있는 그 가운데 박스 있죠? 문장 구조 일문일동이라고 써져 있을 거야. 그치? 한 문장엔 동사가 몇 개?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그걸 우린 뭐라고 하자? 본동사라고 하자. 본이라고 써주세요. 그 본동사 앞 뒤에 이제 조그만 박스 있죠? 그죠? 거기에다 명사, 명사, 형용사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의 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문장의 앞에, 컴마 앞에와 컴마 뒤에 이 자리는 무슨 자리일까? 문장 앞뒤 자리는 무슨 자리일까? 그 문장의 배경 자리입니다. 배경 자리. 어떤 배경을 써놓을 때는 문장 앞이나 뒤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매김을 하죠. 그걸 우리가 품사로 얘기해보자. 문장의 배경을 뭐라 한다? 부사라고 얘기합니다. 부사. 써놓을 수 있겠니? 그 박스에? 위쪽 박스 양옆에 그냥 텅텅 빈 공간. 거기다가도 뭐 몇 개 적어놓을 게 있으니까 그냥 부사라고만 일단 써놓으세요.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문장이라는 큰 틀로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말이야. 자, 지금부터 어법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문장의 다로 끝날 수 있는 동사를 본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문장 안에 본동사 말고 다른 동사가 나오면 그 동사는 동사가 아니야. 동사가 아니란 말은 다라고 끝낼 수가 없어. 그지? 그건 본동사가 아니니까. 그지? 그럼 본동사가 아니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 나는 본동사 아니야. 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 그게 뭐냐면 첫째, 잘 보세요. 먼저 또 동사가 나옵니다. 얘 말고 또 다른 동사. 또 다른 동사가 나옵니다. 또 다른 동사가 나온다고요. 그럼 이 동사들은 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 오케이? 왜? 본동사는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접속사가 확장된다면 또 다른 본동사가 추가 확장될 수 있겠지만 한 문장 안에서는. 그지? 그러면 이 동사들이 동사가 아니라는 표시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 접, 부, 동, 분. 이 네 가지라고 말씀드릴게요. 접은 뭘까, 얘들아? 접속사. 우리 접속사 뒤에는 뭐 온다고 배우죠? 주어 동사 온다고 배우죠. 그치? 그래서 접속사에 주어 동사가 붙게 되면 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 해석해봐. when 주어 동사 해석 시작. 주어가 동사 할 때, 그치? becaus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
하다가 아니라 하기 때문에 although 주어 동사 할지라도 되니? 그래서 색깔은 이게 날라나? 잘 안 보이죠? 빨간색. 접속사절은 명사, 동사 역할이 아니라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명형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다 배웠던 거야. 대절, 왓절, 의문사절, if, whether절 다 뭐니? 복합관계대명사절, 명사입니다. 대절, 주어가 동사한 것. whether절,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안 하는지. 오케이? whoever절, 누구든지. 주어가 동사는 누구든지. 됐니? 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명사로 해석하죠. 접속사 역할하는, 형용사 역할하는 접속사? 뭐 있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동격대. 그지? 많이 있습니다. 또 부사 역할하는 접속사절 뭐 있어? 아까 했지? when절, if절, because절 다 알아. 접속사의 변형에 따라서 품사가 다 다릅니다. 오케이? 또 부는 뭐겠니 얘들아? 부정사를 얘기합니다. 부정사. 부정사는 동사 앞에다가 뭐 붙이죠? 대표적으로 부정사면 떠오르는 부정사 무슨 부정사? 투부정사. 동사 앞에다 투 붙이면 무슨 품사의 역할을 하니? 얘도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합니다. 맞죠? 영어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거야 애들이. 모양은 이거 하나인데 2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품사가 여러 가지야. 아주 지랄맞지 진짜. 제일 어려워합니다. 동은 뭐겠니다?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동명사는 동사 뒤에 뭐 붙이죠? ing 붙이죠? 그래서 하는 역할이 뭐밖에 없죠? 뭐밖에 없어? 명사밖에 없습니다. 분사는요? 분사는 뒤에 뭐 붙여? 현재 분사, ing, 과거 분사, ed라고도 하고 혹은 이걸 우리가 pp라고도 하죠. 과거 분사. 자, 분사의 품사 역할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분사의 품사 역할 형용사입니다. 그죠? 형용사. 근데 이 분사가 말이야,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이 부사 자리에 있어. ing, pp가 문장 앞뒤에 있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분사 구문은 원래 접속사절에 접속사 주어동사 있던 게 생략돼서 시제 갖다서 ing로 바꾸고 pp 바꾸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 역할을 분사 구문은 접속사절을 바꿔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부사 역할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한 문장은 명동, 명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하지만 본동사 말고 다른 동사들이 나왔을 때는 걔가 본동사가 아니야. 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아니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 그 네 가지가 뭐야? 접부, 동분이다. 접속사, 부정사, 동명사, 오빠, 분사. 알겠지? 네 가지가 있다. 동사에다가 뭘 붙여서 동사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이들. 접부, 동분. 되니? 이걸 우리가 청크워드라고 합니다. 구나 절이라고 하죠. 이런 걸 구라고 하고요. 주어 동사가 없는 걸 구라고 하고 주어 동사가 있는 걸 절이라고 합니다. 그죠? 주어 동사를 절이라고 하죠. 근데 청크워드 하나 대표적인 거 빠진 게 있어. 누구냐면 얘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쌤이 빼놓은 거거든. 여기에다 써놓을게. 여러분들은 아마 그 맨 밑에 있을 거야. 박스에는. 전치사. 전치사는 뒤에 뭐만 나올 수 있죠? 명사만 나올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명사구 중에서도 누구밖에 못 와? ing밖에, 동명사밖에 못 와요. 전치사, 명사. 그치? 그럼 니네가 말해볼래? 전치사, 명사가 할 수 있는 품사적 역할이 있어. 걔 두 가지가 있거든? 누가 있지? 전치사,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 A cat under the table is mine. A cat under the table. under the table이 전명구잖아. 그치? 그럼 해석해봐. 시작. 고양이 한 마리. 어디에 있는? 테이블 아래에 있는 고양이 한 마리. 무슨 역할이니? 명사, 수식이잖아. 그래서 형용사 역할. 이 자리에 In 2026, he enrolled 코나투스 윈터 스쿨. 등록했대. 그러면 그가 코나투스 윈터 스쿨 등록한 in 2026는 시간적 배경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슨 역할? 부사 역할인 거야. 됐습니까? 자, 청크워드의 품사 역할을 여러분들은 지금 다 꿰차신 거야. 물론 여기에 디테일함이 좀 있겠죠. 아까 얘기했었던 명사절이냐, 형용사절이냐, 부사절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암기하셔야 되겠지만 아마 거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난 지금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걸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을 새롭게 정리하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은 쌤이 기본적으로 전달할 기본 지식은 다 전달 드렸고요. 자, 중요한 건 그거야. 알겠어. 나 이거 어떤 역할의 품사 역할을 하는지 이제 알겠는데, 자, 영어에서 참 정말 힘든 게 그거야.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영어는 말이야. 이게 영어가 어려울까, 한국어가 어려울까 비교를 한번 해보면 투부정사만 봐도 알 수 있어. 우리나라 말은 이 어근이 있고, 이 뒤에 어미만 바꾸어서 다양한 표현들을 만들어요. 우리 언어 특성이야, 그게. 먹는 것, 먹기, 먹을, 먹는, 먹기 위해, 먹어서, 먹는 걸 보니, 뭐 등등등. 그러니까 어근만 고정돼 있고 뒤에 어미만 바꿔서 다양한 품사적 역할의 표현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 맞지? 그지? 느낌 와? 영어는 이거 뭘로 퉁쳐? 영어는 이거 하나로 다 퉁칩니다. 이게 영어야. 그럼 생각해봐. 영미권 사람들이 한국어 배우는 게 어렵겠니? 한국 사람이 영어 배우는 게 어렵겠니? 투부정사 배우는 게 어렵겠니? 뭐가 더 어렵겠어?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 배우는 게 훨씬 쉬워. 훨씬 쉬워. 우리나라 말 개어려워 진짜. 외국인이 봤을 때. 정말 어려운 언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TV에서 나오는 누구야? 조나단 걔는 한국 사람이죠 그냥. 걔는 한국 사람이고 누구야? 이탈리아에서 오네. 아씨. 아무튼 그 있잖아. 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나오는 그 외국인 패널, 그지? 걔 이름 뭐지? 갑자기 나 이런 것도 간질거려서 개 짜증나. 그 뭐지? 이탈리아. 아무튼 걔. 그러니까 한국어 걔 되게 잘하나. 그리고 미국에 누구 있어 그게? 안경 쓰네. 아주 키 작아가지고 똘망똘망한 애 있잖아. 스피드 퀴즈도 아니고. 걔는 또 누구지 이름이? 우리가 아침이라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그죠? 아무튼 걔네들 한국어 하는 거 진짜 대단한 거야. 어학당에서 진짜 그 한국어 배우는 게 정말 대단한 거야. 정말 어렵거든. 우리는 모국어니까 아무렇지 않게 쓰지만, 그지? 어쨌든, 그러니까 영어는 이거 하나로 퉁쳐. 이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다 돼. 다 되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거 하나 갖고 다 쓰거든. 근데 외국인들은 저거 다 외워야 돼. 저 의미를.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지. 그럼 선생님,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언제 이렇게 되는지 뭘로 판단한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리가 영어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저 자리가 저걸 다 결정해줘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판단해 보는 거야. 그래서 명사 역할하는 애들, 형용사 역할하는 애들, 부사 역할하는 애들 다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해 주시고, 자, 얘가 어디에서 역할을 할 때, 특히나 이런 애들 있잖아. 동명사 ing와 현재분사 ing는 모양이 똑같아. 분사라서 뭐 e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이런 거 없어. 그냥 둘 다 ing야 그냥. 근데 얘는 명사 역할밖에 못하고요. 얘는 형용사 역할밖에 못하는 애거든요. 그럼 얘는 현재분사인지 동명사인지 구별을 해야 돼. ing 똑같은데 말이야. 어떻게 구별하니? 저거 하나로 구별하는 거야. 자리로. 투부정사는 모양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품사가 이렇게 많아. 얘는 얘 접속사의 의미라도 다르니까 구별할 수 있겠지만 얘는 모양이 이거 하나라고 쟤처럼.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돼? 자리로 구별하는 거야. 가봅시다. 어떻게? 그래서 그 왼쪽 파트죠? 왼쪽에 자리라고 해놓고 선생님이 명사 자리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명사 자리는 어딜까? 지금 필기한 걸 보고 한번 판단해 볼까? 명사 어디 있니? 동사의 앞, 뒤에 있죠? 그죠? 동사 앞 뒤, 전치사 뒤. 우리가 일반 명사, 대명사가 이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대명사지, 명사지 이러겠지만 청크워드, 대절, 의문사절, if해절, 왓절, 동명사절, 구, 투부정사 구 이런 애들이 이 자리에 있었을 때 니네가 명사인지를 판단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다시 정리. 동사의 앞자리나 뒷자리. 보통 뒷자리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법 같은 거 판단하실 때. 혹은 또 어디 자리? 전치사 뒤에도 있죠. 명사는. 그치? 전치사
뒷자리.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야. 이걸 우리가 명사 자리라고 일단 일컬읍시다. 두 번째, 형용사 자리 한번 얘기해 볼게. 자, 형용사의 대표적인 역할, 무슨 역할이죠? 누굴 수식해줘?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영어에선 그래, 얘들아. 영어에서는 뭔가를 수식한다, 꾸민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수식하는 친구 앞자리, 뒷자리에서만 수식을 해. 오케이? 쌤이 부사를 그냥 문장 앞뒤 자리로만 설명을 했는데, 야, 부사가 꾸며줄 수 있는 애 네 가지가 있죠. 누가 있니? 형, 부, 동, 문장 전체. 부사의 수식어는 형, 부, 동 문장 전체야. 맞지? 그러니까 어디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부사 자리는. 형용사 앞, 뒤에 있을 수도 있고,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니까 부사 앞뒤에 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동사 앞뒤에 부사, 문장 앞뒤에 부사가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부사 자리는 뭐 하다고 해? 자유롭다 그러지. 그치? 하도 많이 앞뒤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용사 자리는 무슨 자리겠어? 그럼 어디? 명사를 수식했으니까 대표적으로 명사 앞, 뒤라고 할게요. 선생님 형용사 보호 역할도 하지 않나요? 그건 선생님 나중에 이형식 동사 할 때 수업할 때 가르쳐 드릴게요. 오케이? 어쨌든 우리가 어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얘 형용사다. 아까 선생님 수업할 때 그거 기억나니? 독해 수업할 때 아까 behavior 뒤에 adopted가 있는데 선생님이 채택하다라는 뜻을 알려준 다음에 해석을 딱 했는데 채택했다 하니까 이상해가지고 본동사 뒤에 있어가지고 얘들아 얘 pp다 참 하고 내가 adopted에다 pp 썼거든. 그래서 해석을 행동이 채택했다 이러지 않고 어떻게 채택된 행동이라고 해석했어. 기억나? 아까 1교시 때 그랬던 거야. 걔가 왜 그렇겠어? 명사 behavior 뒤에서 ed 모양이 있는 상태에서 본동사가 뒤에 따로 있으니까 ed는 과거 동사가 아니라 뭐구나? pp구나라고 선생님이 순간 판단한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보시는 거야. 형용사구나. 이렇게. 명사 뒤에서. 그치? 마지막 부사 자리는 아까 형부동 문장 전체라고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법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사 자리는 어디? 방금 얘기했던 문장 앞, 뒤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이렇게. 그럼 거기다 쓸 수 있겠죠? 명사 자리 어디 앞뒤? 동사 앞뒤, 전치사 뒤. 그 다음에 명사 앞뒤는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 그 다음 부사 자리는 어디? 문장 앞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채워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어법 판단 1순위가 이거야. 이게 진짜 중요해. 오케이? 요게 나중에 쌤이 어법 문제 랭크 77에 어법 문제 란이 있거든요. 선생님은 이제 물론 각 단원별로 뭐 수일치면 수일치, 뭐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설명을 다 드리겠지만 문장을 볼 거예요. 문장을. 그러니까 문장의 프레임을 볼 거야. 봐봐, 얘 수식어잖아. 명사 뒤에 있으니까 수식어지. 그리고 동사 뒤에 있으니까 목적어. 명사를 수식해주는 뒤에 대시 있으니까 이 대신 관계대명사인지 동격대시인지 판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문장의 패턴을 볼 거야. 문장은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단순한 거야. 자리로 판단하는 거야.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 선생님 씨름 선수잖아. 였잖아. 그치? 나도 했어. 선생님 씨름 선수였던 거 커밍아웃 했나요? 하세요. 어렵지 않은 겁니다. 진짜 문장 영어가 한국어보다 훨씬 쉬워 진짜. 그러니까 변수가 많아서 그래. 우리나라 말 변수 진짜 없어. 어법에 변수 없어요. 우리나라 말. 진짜 힘이 약해서 그렇지 언어로 따지자면 물론 각 언어의 그 특징들 다 있지만 선생님이 이제 또 대학 때 언어학개론을 전공했지 않니? 음운학, 음성학적으로는 대한민국 언어를 따라올 언어가 없잖아. 니네 생각해봐. 표기, 뭐 예를 들어 뭐 영어를 I love you를 한국어로 표기한다, 음성으로 표기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나라 말을 음성으로 표기할 수 있는 나라의 언어는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한글밖에 없어요. 진짜. 왜? 이 입속 구조를 통해서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음성학적으로는 세계에 진짜 최고입니다. 진짜 대단한 언어야. 변수가 많아서 어려운 거야. 자, 어쨌든 다시. 자, 이 자리 판단했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자, 이제 명사로 역할할 수 있는 거 다 대봐. 그럼 명사 역할할 수 있는 거 다 될 줄 알아야 돼.
일반 명사,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의문사절, if, 해대절, 왓절, 복합관계 대명사절. 그게 얘네들이야. 얘네들이야. 오케이? 이게 다야. 9개. 그걸 선생님 3개로 나눈 거야. 대절만 5개, 접속사절만 5개,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 그리고 일반 명사, 대명사 이렇게 해서 총 9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복합관계 대명사절까지.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청크워드 다 대봐. 그럼 뭐라고 할 줄 알아야 돼? 접, 부, 동. 접속사절, 부정사, 동명사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플레임을 다 쓰세요. 자, 그리고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애 다 대봐. 보니까 전, 접, 부, 분이 있네. 전치사 명사, 접속사절, 형용사의 접속사절은 뭐라고 얘들아?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치? 걔네들 얘기하는 거야.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분사. 그치? 또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애 다 대봐. 똑같네. 전접, 부분.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도 전접, 부분. 아니 선생님, 전접 부분이 똑같으면 누가 형용사고 누가 부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리 갖고 판단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자, 응용. 찌끔 응용. 여기로 해볼까? 얘들아, 문장 앞이나 뒤에 나올 수 있는 패턴 뭐 있다고 얘들아? 전치사, 명사, 접속사, 주어동사. 투부정사가 문장 앞에 나오면 10중 8구 뭐뭐 하기 위해서.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의 본동사를 보신다면 투동사 한다면 가정법. 10중 1, 2 조금 나와. 또 ing나 pp 나오게 되면 분사 구문으로서 누구 정보? 주어 정보. ing 하는 주어가 동사입니다. pp 된 주어가 동사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되니? 야, 이 자리는 어떨 건데? 요 자리 무슨 자리야 보통? 주어를 꾸며주는 수식어 자리잖아.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라고. 야, 형용사로 될 수 있는 애 다 대봐. 누구 있니? 전치사, 명사 있잖아.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있잖아. 투부정사 있잖아. ing, pp 있잖아. 이거 말고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애 다 가져와봐. 없어. 없다고. 이렇게 정해 놓으셔야 돼. 오케이?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명사, 주어 뒷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어야 돼. 니네 머릿속에. 뭔가 무수하게 많은 대단한 수만 가지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고. 고작 이거야.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는 거야. 야, 여기에 있는 ing를 동명사라고 할래? 아니잖아. 분사, 형용사잖아, 얘. 그치? 얘가 ing가 돼야 명사가 되는 거지. 그치? 확실한 구별이 돼야 돼. ing. 똑같은 ing더라. 끝. 진짜 끝. 이게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구문,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밑줄 다 있죠? 그죠? 3개. 거기 명사는 그 줄 바뀌어져 있는 거라 4개가 아닙니다. 3개입니다. 접부동. 그리고 전접부분, 전접부분. 요거에 대한 인지를 좀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셔서 요걸 그대로 갖다 선생님이 이제 랭크 77에다 적용을 할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을 볼 때 이 프레임을 갖고 자리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자, 이 자리 무슨 자리니? 형용사지? 이 자리 무슨 자리야? 부사잖아. 그러니까 얘는 whether가 여기에 있으면 인지 아닌지 간에 상관없다. 그지? 요 자리에 있으면 뭐야? 인지 아닌지는 주어. 그지? 주어 자리. 그러니까 whether절도 명사부사가 다 돼요. whoever, whichever, whatever도 명사부사가 다 돼. 여기 whatever가 있어? 그럼 뭐든지 간에. 여기 whatever가 있어? whoever가 있어? 누구든지. 이 말이야. 됐어? 나 지금 잘 체크하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품사가 여러 개인 게 있어. 그걸 뭘로 판단해? 자리로 판단하는 거야. 그게 선생님이 말하는 어법이고 구문이고. 그리고 문장을 써야 된다. 단어를 전개해야 된다. 수식어를 써야 된다. 이 프레임을 갖고 쓰는 연습을 하자고. 오케이? 이해되시겠어요? 선생님이 전달할 건 요게 전부입니다. 그럼 다시 뒤로 한 장 넘겨보시면 마지막 word, chunk word, position, sentence 이렇게 써놨습니다. 니네가 이제 써볼 줄 아셔야 돼. 우리가 말하고 있는 word는 가로 열고 닫고 써주세요. 품사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품사.
워드 옆에 가로 열고 닫고 품사. 오늘 메인 품사가 뭐였니? 오늘 메인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였습니다. 거기 청크워드 큼직큼직하게 명사, 형용사, 부사라고 써주세요. 워드 자리에. 자, 그러면 니네가 2번에 청크워드에다가 명사로 역할할 수 있는 청크 다 써보고, 형용사 청크 다 써보고, 부사 청크 다 써볼래? 명사 청크는 뭐 있는데? 명사 청크, 접, 부, 동이 있죠. 그죠? 시간 좀 있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가볼까? 명사 접속사 한번 다 써볼게. 아까 쌤이 말로만 얘기했지, 그치? 대절, 의문사절. 우리가 의주동이라고 배우는 거 있죠, 그렇죠? 이게 명사절이죠. 의문사절, if나 whether절, what절, 관계대명사 what, 의문사 what도 됩니다.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 쓸게요. 복합관계대명사 whoever, whichever, whatever. 불완전한 문장. 요게 이제 명사 접속사 전부야. 자, 명사 대봐. 그러면 일반 명사,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저거 5개. 대절, 의문사절, if, whether, what절, 복합관계 대명사절. 명사도 이 안에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케이? 이 9개가 명사 전부입니다. 형용사의 명사 접속사 뭐 있니? 아까 얘기했지. 관계, 대명사. 뭐 따로 쓰지 않게 who, whom, which, that. 관계, 부사. when, where, why. 그 사이에 있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이게 관계 부사죠. 완전한 문장. 또 동격 때. 이걸 형용사 접속사 절이라고 하죠. 그죠? 형용사 접속. 부사 접속사는 뭐 형접이라고 쓸까? 형용사 접속사 절. 부사 접속사는 뭐 있어?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시간 이렇게 쓸게.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이 4가지가 대표적이죠. when, while, 뭐 after, before. 이유는 because, as, since. 조건은 if나 unless. 양보는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그치? 이 접속사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지죠. 거기에다 청크워드에다가 요 정도 접속사절만 써주세요. 선생님이 쓰고자 하는 것들은 이거였거든. 전접부분, 접부동. 요거 쓰자. 근데 접속사절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몇 개 좀 풀어놔 봤습니다. 자, 포지션이 뭡니까? 포지션. 자리죠, 자리. 그치? 니네가 거기다 직접 쓸 줄 알아야 돼. 테스트처럼. 명사 자리 어디? 동사 앞뒤, 전치사 뒤. 형용사 자리 어디? 명사 앞뒤. 부사 자리 어디? 문장 앞뒤. 요걸 기본 베이스로 삼자. 요거 쓰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센텐스라고 있는데 센텐스는 뭡니까? 문장입니다. 요 라인 써보세요 한번. 문장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명동, 명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장 앞, 뒤 자리는 무슨 자리다? 부사 자리다. 그치? 거기다 니네가 좀 더 가미시켜봐. 답은 없어 거기에. 그래서 명동, 명에서 명과 동 사이에는 형용사가 올 수 있는데 형용사로 쓸 수 있는 건 전접 부분이다. 배경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전접 부분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수 있겠죠. 물론 오늘 수업하는 게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쉽든 어렵든 간에 딱 하나만은 전달하고 싶어요. 영어는 자리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 준다. 알겠니? 물론 변수 존재합니다. 뭐 내가 명동 명령이 문장이야 라고 했지만 가주어진 주어도 있잖아. 그지? 그런 패턴의 문장들도 있고 혹은 뭐 명령문도 있고 그지? 그런 것들은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예비 고1이나 예비 고2 정도한테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한테는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개념이야 이게.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우리가 어법을 보고 얘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아니 ing, ed인데 능동 수동 문제 아니야? 아니야. ed가 과거 동사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거 뭐야? 자리로 판단하는 거거든.
얘가 수식어의 역할인지 본동사, 준동사의 역할인지는 자리 보고 판단을 해야 돼. 그게 하나하나 성취가 되잖아? 그럼 진짜 재밌어. 아니, 재미없을 수도 있어. 근데 알아가는 재미라는 게 진짜 뭔지 그 느낌이 딱 와, 진짜. 알겠어? 그러니까 어법 좀 힘들어 하시는 친구, 나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오늘 쌤이랑 했던 수업 한번 주말까지 한번 공부하시면서 곱씹어 보시고 다음 주에 랭크 77 할 때 쌤이 요걸 베이스로 해서 수업할 테니까 쌤이랑 같이 한번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오늘 이틀 동안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숙제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자, 다음 주 수요일이죠? 또 시간표가 선생님이 어제 2시간밖에 안 했잖아. 원래 3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대신하루랑 좀 바꿨어요. 그래서 쌤이 9시, 12시에 합니다. 수요일은. 알겠죠? 수요일 날 9시부터 12시 3시간 관리 시간 할 거고 이따 점심 먹고 테스트 볼 거야. 단어 테스트. 알겠지? 그때까지가 쌤 시간이야. 그래서 다음 시간은 독 1 2회 풀어오기. 독 2 1회 독보 풀어오기. 그 독보 뭔지 알죠? 그 맨 뒤에 있는 거 풀기. 그 다음에 단어 암기. 단어 암기는 개인별로 이따가 쌤이 단어 장에다가 이름 써주고 쌤이 몇 개 할지 그거 개개인별로 전할 테니까 이 3가지만 기본 베이스로 다음 주 수요일 날 수목이 겹쳐 있으니까 단어는 좀 2회분 외워 오셔야 되겠고 그치? 수요일 날은 또 수요일 날 쌤이 숙제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 맛있게 드시고 이따가 1시에 단어 암기하시면서 보도록 합시다.